불법 대부업 이런 표현에서 실제로는 고리사채죠, 고리사채. 법에 근거 없는 불법적인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대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처벌이 하나마나한 수준이어서 이 형사처벌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벌금으로 다 끝난다면서요, 그것도 몇백만 원 수준으로. 또 이자는 또 이자대로 다 24%까지 또는 20%까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불법을 안 저지를 이유가 없는 거죠, 이게. 불법으로 400%씩 1000%씩 뭐 어떤 사람은 3만 프로 막 이렇게 경기 특사경이 잡았던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, 그죠? 상식, 원리, 도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몇십 프로씩 이자를 내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? 경제 성장률이 1%, 3% 이러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해가 그걸 정상으로 갚는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신이지, 신. 그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은 착취로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이 불법 범죄 행위인데 이걸 불법 범죄 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보호한다는 사실은 황당무계한 참 모순이고요.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10% 이상 못 받게 하기도 하고 뭐 또 3%만 연간 받아라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때 국민주권 국가,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부탁이 가능하게 법률이 허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법령 개정을 지금 정부나 또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는데도 크게 진척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이렇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아예 원금이든 이자든 아니면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하는 게 최고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보고 누군가는 뭐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. 이게 지금 독일이나 일본은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경우는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가지고 원금도 못 받게 이렇게 지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이 정했는데 그 법을 어긴 계약을 법이 보호하는 건 모순이죠. 아예 법을 정하지를 말든지 불법 사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못 받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근데 그 이자율이 뭐 너무 높다든지 법정 허용치 한 2배가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아예 원금까지도 못 받게 이렇게 제도화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불법 사채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. 그 법률도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 제안을 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긴 하죠. 근데 문제는 진척이 없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불법 사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피해자가 신고해 주는 게 제일 좋죠. 이 유인, 신고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, 신고할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, 신고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걸 좀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는 겁니다. 그 불법 사채 신고를 하면 우리는 수사에 착수하고,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이런 분쟁도 싹 정리를 한번 해주고, 오죽 어려우면 그 불법 사채를 쓰겠냐. 해봐야 뭐 금액도 많지 않고 기간도 짧으니까 우리가 아예 저리로 그 돈을 아예 빌려주는 걸로 어차피 지금 국저신용대출 예산이 있으니 그중에 일부를 전용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신고도 좀 늘어날 것 같고 피해도 줄이고. 그런 게 지금 국저신용대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250억 있거든요. 네.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. 그러나 우리가 법률적으로 계속 고쳐는 보는데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계속 노력은 하되 하여튼 현재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불법 현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피해자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하려면 유인이 필요한데 저리 연 1%짜리 저리로 대신 빌려준다. 그 불법으로 피해 입은 거 다 정리해 드린다. 요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걸로 하고 그 시스템을 잘 갖추고 하여튼 요거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잘 홍보하도록 합시다.